자, 여러분 징수 방법을 우리 설명드리는데 시험에서 직접적으로도 중요하고 간접적으로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288페이지 동그라미 16번 신고납부, 그 다음에 19번 보통징수, 이게 어떤 건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 1월달 우리 기본서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자세히 이제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기초인문 과정에서 용어를 익히고 징수 방법, 이 세금을 어떻게 징수해야 되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강의를 진도를 빡세게 나가려고 했는데 첫날이고 비도 오고 가을비도 촉촉해 오고 그래서 일찍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죠. 과세 표준이라는 게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세율을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우리가 산출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해요.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근데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이것을 납세 의무자, 우리 같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요. 또 과세 주체, 국가나 지자체만이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달라져요. 세율은 납세 의무자든 과세 주체든 법에 정해진 그대로 곱하기 때문에 과표 누가 결정하느냐, 즉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이 과세 표준과 세액 결정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계산 달라지는데 징수 방법이 보세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가 요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과세 주체만이, 국가나 지자체 과세 주체만이 과표를 결정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과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세 주체에게 저렇게 세금을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징수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필기는 이따가 그 수업 끝나고 하시고 또 사진으로 찍어 가시고 일단 보세요. 신고 납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신고 납부 방법. 그래서 신고 납부 방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국세에서는 학자들이 이것을 신고 납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고 납세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지방세와 국세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지방세에서는 신고 납부,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법령상으로는 다 신고 납부예요. 그냥 신고 납부. 신고 납부 방식. 근데 과세 주체만이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우리 같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라는 게 있습니다.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징수 방법을 지방세에서 보통징수 방식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징수. 근데 국세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정부에서 세금 계산해서 부과한다고 해서 정부 부과과세 방식 또는 부과과세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부과세 또는 부과과세. 근데 하여튼 지방세에서는 보통징수라고 얘기하고요.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징수 방법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신고납부. 그 다음에 과세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 지방세에서 뭐라고 하고? 보통징수. 국세에서 뭐라고 한다? 정부 부과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보세요. 납세 의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주체에게 신고납부했어야 되는데 이 신고납부를 불성실합니다. 불성실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제재를 받습니다. 가산세. 그런데 과세 주체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에요. 그 납세 고지서에는 납세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납부 기한. 용어 설명을 잠깐 하나 간단하게 드리면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우리가 금방 지울 건데 여기 보세요. 기간이란 말이 있고 기한이란 말이 있어요. 기간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시면 돼요. 기간은 어떤 시점부터 어떤 시점까지 쭉 이렇게 연속된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연속된 시간을 얘기해요. 이게 기간인데 근데 기한은
자, 이 어느 시점에서의 그 특정 시점이요. 이 특정 시점이 포인트예요. 특정 시점. 그래서 특정 이 시점을 자, 기간의 끝이죠. 한계할 때 한이에요. 기간의 끝. 특정 시점을 딱 지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고리세는 납부 기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금 내라고 했는데 그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냐면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보통 사람들은 이 가산세와 가산금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고 납부할 때 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을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 제재를 받고요. 고리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번 26회 시험에서 지난 26회 시험에서 자, 조세 총론 종합 문제 속에서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자,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되는데 지방세 기본법상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했을 때는 100분의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틀렸죠? 자, 납부 기한 내에 미납부하면 가산세가 아니라 뭐가 적용돼야 돼?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이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항상 제가 기초인문 과정에서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느냐 이걸 구별을 하는데 신고 납부할 때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가 뭐고? 가산세고, 자, 고리소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이런 말, 납부기한 내 미납부 이런 말이 나오면 뭐예요? 가산금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뒤바꿔서 물어봤어요, 시험에서. 자, 그 다음에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또 보세요. 위와 같은 징수 방법은 납세무자가 1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신고 납부했었는데 그걸 불성실해요. 자,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게 납부하거나 불성실했을 때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적으로 과세 주체가,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를 정하고 곱하기 세를 해서 산출세액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자가 산출세액을 다시 자, 계산해서 세금 계산을 다시 해서 여기다가 가산세, 저 계산된 가산세를 합합니다. 가산세를 합해요. 그래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고지서를 발부해서.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가산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중에 배울 건데 가산세가 만약에 20만 원이 붙었다.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20만 원 계산됐다. 20만 원이 계산됐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가산세 20만 원을 자, 산출세액 다시 계산한 세금에 합해가지고 고지서 보낼 때 얼마 내라고 보내요? 120만 원 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를 바꿔서 또 세금을 만약에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했다. 자, 세금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요? 가산금. 자, 그래서 가산금이 적용되는 그런 세금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데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이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니까 예외적으로 이렇게 자, 가산세부터 자, 보세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보통징수.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은 신고 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이 있는데 어떤 게 그렇냐면 자, 취득세. 그 다음에 오늘은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이 세금들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들은 등등 더 있습니다. 얘네들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합니다. 이번 지난 26회 시험 종합문제 지문 속에서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X요. X입니다. 취득세는 원칙은 뭐라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당연히 상식처럼 알 수 있는 지문이 나왔었죠. 자, 취득세, 등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하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지. 그죠?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가산금도 적용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되는데. 여기를 다 멈추시고 여기를 잘 보세요. 이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징수하는 구조상 뒤에 나온 이 가산금이 어떻게 저 앞에 가산세에 포함돼? 그죠?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이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가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는, 가산금의 기초가 되는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결론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옛날 시험에 가산세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OX, X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처럼 고의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자, 납부기 한내 미납부했을 때 가산금 적용되는 그런 지방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 재산세. 재산세는 예,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나중에 1월부터는 이제 여기서 추가해서 배울 건데 오늘은 요거 하나 아시면 돼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봅니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종합부동산세 있죠? 얘는 원칙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 정부 부가가세예요. 그런데 원칙이 그렇고요. 예외가 있어요.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세문제 딱 보고 에라이 이런 휴통에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자, 그러면 납세문자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자 신고 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시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또는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 X입니다.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세, 증여세도 더 있지만 오늘은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정부 부가가세는 국세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딱 기억하면 되고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고 그 외에 자 종부세 말고 여러분 보세요. 신고납부하는 국세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웬만한 국세는 다 신고납부예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는 다 뭐한다? 신고납부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부가세는 국세는 종부세고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OX.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요. 찍어보세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요. 찍어보세요.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여러분들 집으로 에라이 슈팅해 버리고 우리 집 재산세는 내가 계산해서 신고납부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종부세하고 구별됩니다.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5년 11월 오늘 14일 11월 14일 제가 오늘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재산세 문제 풀다가 나중에 공부 많이 했어요. 재산세 문제 풀다가 뭐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그러면 무조건 재산세에서 뭐다? 틀립니다. 재산세는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정부부가세인데 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자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 자 징수 방법이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보통징수 원칙이에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보통징수 원칙이에요? 네?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원칙이에요,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가세 원칙이에요,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정부부가세 원칙이고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칙이니까 정부부가세.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 원칙이에요, 정부부가세 원칙이에요? 신고납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이 어떻게 징수되는지 이걸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가산세와 가산금이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오는지 이거 아셔야 되는데 26회 시험에서 이미 나와버렸고요. 자, 그래서 신고납부할 때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뭐라고요? 가산세고. 자, 이 말 납부기한 내 고의서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란 말 들어있을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뭐고? 가산금입니다. 뒤바꿔내는 거 주의하시고요. 아셨죠?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납부를 보시면 동그라미 16번 나와 있습니다. 납세무자가 이거예요. 포인트는 납세무자가 여기 사각형이야. 자, 신고납부 방식은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한다? 납세무자가 자 사각형이고 그 납부할 지방세, 과세액을 밑줄이야. 신고하고 신고된 세금을 뭐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19번 보통징수입니다. 세무공무원이 여기에 과세주체, 세무공무원이 자 박스 하시고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해당 납세업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 징수하는 방식 밑줄이고요. 특별징수가 뭔지는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23번 가산세 가산금인데 23번 가산세 봅니다.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또는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인데 자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여기 보세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가 가산세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 밑줄이요.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했죠. 그래서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24번 가산금입니다. 지방세를 자,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 미납부했을 때, 자,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일정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가산금은 제가 요렇게 돼 있으면 약간 이번 시험에서 헷갈릴 수도 있었겠지만 제 수업을 평상시에 들은 사람은 26회 시험 요 표현이 딱 들어있었잖아요. 납부기한 내 미납부했을 때보다 가산금. 자, 작년 요 입문과정에서도 요게 딱 요 표현이 딱 이렇게 입문과정 기본 이론 과정을 할 때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 요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시험지에도 요번에 납부기한 내 미납부란 말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가산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산금이 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가산과 중가산금이랑 관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말뜻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90페이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조세 총론 291페이지에 조세 주요 구분 그래서 거기 총설에 보니까 과세권자, 과세 주체, 세금부과의 징수 권한자에 따라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뭐하고 뭐로 나눠요? 국세와 지방세를 구별하는데 국세 세목들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딱 보니까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되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는 몇몇 특징을 알아야지. 농특세 나왔어요. 그러면 항상 반사적으로 뭘 떠올려야 돼? 농특세는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다. 그렇잖아요. 네 집 자식이냐, 네 집 자식 떠올려야지, 이거. 그 다음에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우리 지방세에서 지자로 이름이 시작하는 4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소비세는 참고적으로 부가가치세 받아가지고 받은 것에 꼽사리 껴서 몇 프로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가는 건데, 하여튼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간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얘네들 대략적인 특징을 알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찌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을 좀 주의하시면 되고 지방소득세는 아까 독립세라고 그랬어요? 부가세라고 그랬어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아까 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나눠지는데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독립세라고 그랬지. 예전에는 자 지방소득세액의 10%로 지방소득세 부가세로 냈었는데 지금은 독립세로서 함께 신고납부한다. 그런 얘기 드렸죠? 그래서 부가세에서 지방소득세 나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진짜로 이름 시작한 4가지 중에서 얘들 대략적인 특징만 알면 되고 시험은 취득세에서 3문제, 자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국자, 목적세가 나와 있어요. 자 조세 수입용도가 특정된 목적세, 국세와 지방세에서 목적세. 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교농지. 머리 글자를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어떻게 하고? 지워버리고 교자의 동그라미, 농자의 동그라미. 지방세에서 목적세 찌찌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목적세 어떻게 외웠다? 교농지 이렇게 외웠고요. 부가세, 독립한 세금에 부가세 받는 부가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인 거 교육세하고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인 건 뭐가 있다고요? 지방교육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거기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독립세. 부가세에서 지방소득세 나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뭐라고요? 독립세다. 부가세가 아니다. 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 경우에 성립을 하고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자, 요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가 아플 수는 있어요.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특히 납세무 성립과 확정에 관한 얘기인데 용어만 몇몇 무슨 의미인지만 살짝 제가 설명을 그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끝나려고 하면 너무 일찍 끝나고 그런 것 같고 살짝 의미를 설명드릴까 말까. 아니, 요거 설명드리면 또 이게 그러면은 뭐 다음 요거 성립과 확정 소멸에 관한 얘기인데 잠깐 한번 그러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징수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자, 여기 봅니다.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요, 세금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는,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을 하고요.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이게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징수 방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1월 달에도 또 설명을 드리고 그때 이제 조금 내용을 추가한다는 것 뿐이지 자, 1월 달에 또 배우게 됩니다. 자, 보세요. 편하게. 납세의무 성립이란 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세의무는 우리가 흔히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하고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는 성립하고 추상적으로 납세의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여기 다 부러지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뒤바뀌면 틀려요.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취득세 같은 세금은요. 취득세는 여기 보세요. 취득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하냐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해요. 자,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등기 전 안 됐어도 아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봐서 취득세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취득한 자는 취득세에 납부할 의무가 생겼어요. 근데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은 안 했으니까 취득세 물건을 취득했을 때 추상적으로 납세의무 성립한다고 합니다. 근데 확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를 떠올려야 돼요.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누가 아까 세금 계산한다고 금방 배웠어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하잖아요. 신고 납부하잖아요. 납세무자가. 그래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무를 확정해요. 자,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골방에서 자기가 세금을 계산했다가 지우고 계산했다가 지우고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계산된 세금을 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신고하게 되면 이제 얼마 세금을 납부할지가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 의무는 소멸하게 돼요. 자, 그런 거예요.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어느 때 납세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이라는 게 있는데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용어 설명 드립니다.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과세 기준일이란 말이 있는데 여기 보셔야 돼. 과세 기준일. 세금을 과세하는데 여기 보세요.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부과하는 세금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돼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부과돼요.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돼요. 근데 자, 재산세 보세요. 어떤 사람이 1월 달에 재산을 샀다가 5월 달에 팔아요. 어떤 사람이 7월 달에 재산을 샀다가 12월 달에 팔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당연도 재산세를 부과할지가 문제되잖아요. 파는 사람에 부과할지 사는 사람한테 부과할지. 그죠? 그럴 때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들은 과세 기준일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매년 얘네들은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해서 이날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어떤 건축물이 2016년으로 할게요. 2016년 만약에 5월 20일 날 폭삭 멸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재산적 가치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를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할지 말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2016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 갑한테 부과할지 매수인 을한테 부과할지 이게 문제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이것이 자, 이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과세 기준을 정해놨어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이 5월 20일 날 멸실한 건축물,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기준을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자 보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날 봤더니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이 집은 사실상 누가 갖고 있어요? 매수인 을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수인 을을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라예요. 등기 안 됐어도.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는 또 다음 주에 또 배우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보세요. 과세 기준일 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자, 과세기일날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고 성립시기가 되고. 근데 납세무 확정. 자, 누가 세금 계산하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누가 세금 계산해? 과세주체가. 자, 지자체장이 세금 계산합니다. 근데 지자체장이, 여기 용어 설명드립니다. 지자체장이, 즉,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리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자, 과세권자가 지자체장이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면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확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소멸은 역시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말뜻만 대충 알고 가면 돼요.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작정된 것을 골라라. 25회 시험 같으면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려울 게 없어요.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 거고, 예?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자, 과세권자가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세금들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자, 보통징수나 부가가세하는 세금들은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말뜻만 대충 알고 가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우고요. 자, 납세무 성립시기.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에 납세무 성립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느냐. 자,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아니, 60일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 그냥 취득하는 때. 사득도랑 틀리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7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한다. 아닙니다. 6월 1일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자, 성립과 확정, 소멸이요. 무슨 말인지 납세무는 수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이 되고 소멸한다는 거. 이런 말뜻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1페이지 한번 봅니다. 291페이지 납세무 성립 확정에서 자, 성립 에 보니까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요. 밑줄이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꾼다고요? 취득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세무 성립한다. X입니다. 취득하는 때고. 어느 때 확정되느냐?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단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지자체장이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여기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 납부지만 가산세부터는 신고납 불성시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되니까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이 되지만 신고 안 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보통징수니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표정들이 그냥 진지해지시고 뭐 어두워지시고 막 그랬는데 인상 펴세요. 뭐 괜찮아. 오늘 저 다음에 또 1월 달에 자세히 또 배우게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오늘 한번 보고 1월 달에 또 보면 이제 그때는 좀 이제.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처음 온 사람은 또 막 이러면서 이제 표정이 변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취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까?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 성립합니다. 뭐 등기하고 며칠 경과하는 때 이렇게 바꿔요, 시험에서는. 그 다음에 역시 신고 납부하니까 등록면허세도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다 밑줄이에요, 지금 성립시기 이런 거. 자, 과세 6월 1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둘 다 똑같아요.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어느 때 확정이 되느냐? 둘 다 보통징수나 부가세하는 세금이니까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이 됩니다. 결정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간세 그래가지고 소득세까지만 오늘 볼 건데요. 소득세. 자,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돼 있어요. 밑줄이요. 예외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이요.
그리고 신고 납부하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의 소득세 같은 세금들을 여기를 보세요.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합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에 부과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세도 그렇지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이라고 해요. 이런 세금들은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간을 두고 있어요. 왜냐? 아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면 매일 그냥 소득 발생하면 매일 소득세 신고하다가 1년 다 보내지. 그러니까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기간세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기간을 단위로 과세한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쭉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근데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에 뭐 받으셨어요? 빼빼로 데이 못 받았어요? 아이고 신랑 좀 옆구리 좀 찔르지 그랬어. 자 그래서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에 저는 빼빼로를 받았느냐? 받았어요. 학원 갔더니 어떤 수강생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받긴 받았어요. 집에서는 받았냐고요? 못 받았어요. 자, 그래서 봅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받아왔더라고. 태권도 학원에서도 받아오고 그래서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여기 보세요. 11월 11일 날 보세요. 11월 11일 날 빼빼로 데이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요. 왜냐? 1월 1일부터 쭉 해가지고 11월 11일 날 아이고. 자, 그 이외에도 소득이 발생하는 걸. 그러니까 소득세는 비로소 12월 31일이 되지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세는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세금 계산할 수 있으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바꾸느냐? 어떻게 나왔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이 발생한 때이다. 땡. 소득을 얻은 때이다. 땡. 자,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다 틀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고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니까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들. 속아놓으면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성립하고 이런 때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그 확정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자,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보통징수나 부가세는 세금은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고 납부 등을 통해서 납세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거기 소득세 밑줄이죠. 원칙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외는 필요 없고요. 자, 납세무 확정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넘어갑니다. 292페이지 보니까 292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 구분 그래가지고 자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오늘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293페이지 지방세 제2편 지방세로 넘어가서 취득세를 우리가 용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자 여기 잠깐 보세요. 괜히 이걸 시작하는 거 하면 조금 늦어졌는데 여기 보세요. 활동에 따른 분류는 요거만 알면 돼요. 우리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이용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취득세. 자 오늘 등록면허세 이거만 알면 되고 보유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양도소득세. 이거만 알면 되고 용어 설명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흔히 학자들이 유통세 또는 학자들이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세. 자 여러분 보세요.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그러니까 재산권 취득 이전 과정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세, 유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보유과세예요. 보유과세. 자, 보유세, 보유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과세고요. 아셨죠? 유통세, 취득하면 온다, 소유권이. 양도하면 간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유통과정에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를 뭐라고 한다? 유통과세. 자, 이렇게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 건데 잠깐 마치면서 당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카페 가입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그 카페를 통해서 서로 여러분 격려하고 제가 또 격려를 받고 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여러분 다운 받으시고요. 학교의 선배들이 많은 조언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조언도 받으시고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소개해드렸고 저를 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왜 긴장하고 그래? 긴장할 필요 없어요. 자, 오늘 배운 거예요. 첫 시간에 우리 부동산 세법,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 어떤 거? 재산세. 부동산 보유단계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양도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양도세. 이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출지비정 말씀드렸고 조세의에서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납부 이행 방법. 원칙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 원칙이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외적으로 금전 납부 원칙으로서 뭐가 허용된다? 물납 허용되고 그 다음에 일시불 납부 원칙 예외로서 뭐가 허용돼?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럴 때 물납과 분할 납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요. 지방세법상으로는 뭐만 허용된다? 다른 세금은 다 안 되고 어떤 것만? 재산세만 허용된다. 그죠? 국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등이 허용되는데 자, 근데 양도소득세가 2015년도까지 허용됐는데 물납이 근데 2016년도 자, 폐지, 물납 규정 폐지되는 것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입법 예고가 나와 있다. 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세 분류요. 우리 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조세를 분류했습니다. 그랬을 때 국세와 지방세로 그럴 때 지방세에 특광 도가 과세 주체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취득세 대표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는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군구.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니까 관할 세무상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뭐고? 보통세고. 목적세 종류 외웠습니다. 자, 국세와 지방세, 목적세 네 가지 어떻게 외웠어요? 교농지 얘네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다 같이 에브리바디 시작. 교농지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 직접세, 간접세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직접세라는 거. 납세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간접세는 부가세 같은 거. 그 다음에 독립세와 부가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은 독립세, 부가세요? 독립세고. 독립화세에 부과되는 부가세목. 자, 농어촌 특별세는 나왔다. 뉘집 자식이다.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자, 지방교육세 나왔습니다. 뉘집 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라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꾸 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징수방법 배웠습니다. 징수방법. 자,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요. 자, 징수방법. 신고납부 방식은 누가 1차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납세무자가. 계산된 세금을 과세주체에게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납부를 불성실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세금이에요. 가산세가 적용되고. 자,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수액에다가 가산세 합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고서 또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자, 이렇게 원칙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두 가지만 오늘 알면 돼요.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신고납부하니까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얘네들은 납세무가 확정이 되는 그런 세금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세.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웬만한 국세들은 다 신고납부하는데 종합부동산세도 거기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통징수 방식은 누가 세금을 계산해?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내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적용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보통징수하는 지방세 어떤 거? 한 가지만 어떤 거? 재산세. 보통징수하고 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정부 부가가세하는 국세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가세인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잘 아셨고요. 우리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칠 때
자, 취득세는 아직은 몰라도 돼 이런 거는 취득하는 때 납세물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납세물 성립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라고 했습니까?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해서 이때 납세물 성립합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하냐. 그래서 어느 때 납세물 성립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발생한 때 아니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물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확정이란 말은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거죠. 신고 납부하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물을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고요? 신고하는 때. 신고됐으니까 얼마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납세물 확정이 되고 신고하는 때.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은 원칙적으로 어느 때 납세물 성립한다?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물과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고 잘하시다가 납세물 성립 확정 나오니까 여기 좀 어려웠는데 괜찮아요. 이거는 그냥 뭐 말뜻만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가면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내가 마지막 멘트 날릴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셨고 조금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소해서 그런 거지. 나중에 별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하여튼 첫 수업 여기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잠깐만 첫 수업 만나서 반갑고 때로 공부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고 때로 공부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고 그런 날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했어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저희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고요.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법은 말씀드렸어요. 세법은 반드시 여러분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제가 구원을 해드립니다. 시험장에서도 아까 우리 에듀프로 동영상 합격생처럼 시험장에서도 여러분이 어디 있든 어느 학교에서 시험을 보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아셨죠? 시험 전날 밤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올해도 제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10월 24일 시험 전날 밤에 11월 23일 밤에 11월 24일 그 밤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 10월 24일 시험을 위해서 다 잠들어 있을 때 제가 잠들지 않고 여러분 합격을 소원해 드릴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자가 부르는 이 시대 엘레제형 이미자가 부르는 동백아가씨 이 시대 최고의 소리꾼 장사익이 부르는 동백아가씨 들으면서 제가 잠 안 자고 합격을 기원해 줄 거라고 했는데 기원해 드렸습니다. 그 많은 수강생들은 어떻게 얼굴이 떠오르냐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들이 거의 변함없이 계속 앉아요. 많이 있어도 그래요. 그 앉는 자리들이 꼭 그 자리를 앉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눈만 감으면 1년 동안 봤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얼굴들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한 분 한 분 합격을 소원해 드립니다. 자, 올해도 내년에도 27회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 시험 첫날 밤에 여러분 본인 잠들어 있을 때 여러분 합격을 제가 응원하고 소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게 해서 반드시 27회 시험에 합격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오늘 힘찬 박수를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